자, 오늘 두 번째 삼각함수인데요. 우선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면 중3 2학기에 나옵니다. 자, 이거 이름이 조금 다르죠? 삼각비고 이건 삼각함수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삼각비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로 만든 게 삼각함수거든요. 자, 일단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이 이제 삼각비의 정의인데요. 이건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그래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스몰 ABC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명명법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이 라지 A면 그 반대편에는 대변, 이건 스몰 A로 쓰고 꼭지점이 라지 B면 그 반대편은 스몰 B. 그래서 같은 문자를 쓰는데 변의 길이는 스몰 ABC,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고요. 꼭지점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꼭지점이 나타내는 각도 역시 대문자로 쓰겠죠. 이랬을 때 sin b라고 하는 것은 요 각을 기준으로 해서 빗변분의 맞으면 대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빗분의 대다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아님 말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탄젠트는 빗변 아니고 밑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요 각 기준으로 해서 사인은 이렇게 사인, 요 각 기준으로 코사인은 이렇게 코사인, 요 각 기준으로 탄젠트는 옆으로 쭉 가서 이렇게 탄젠트. 뭐 이렇게 외우면 좀 쉬울 겁니다. 뭐 나중에 그냥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만 처음엔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이제 중3 때 배운 내용이고요. 요 그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변 사이의 길이의 비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양의 삼각형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모양이 똑같으면 이 비가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각이 이 삼각비의 값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이 결정이 되면 삼각비 값이 결정이 돼요. 그럼 뭐 하나 결정됐을 때 그 다음 게 따라서 결정이 되는 관계가 바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비를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각. 요 삼각비에 들어가는 요 각을 x로,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나오는 요 b의 값을 y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삼각함수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해서 그냥 외우고 있던 것을 요 단원에서는 이제 삼각함수로 발전을 시킨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삼각비 값은 여러분이 중3 때 외웠을 겁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거기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자,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중3 2학기 때 우리가 이 표를 외웠어요. 그지? 뭐 안 외웠다거나 처음 본다 뭐 이런 학생들은 공부 안 한 학생들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못 외우고 있는 학생이 이거 좀 새로 다시 외워야 됩니다. 왜 이런 값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특수각을 끼고 있는 요 직각삼각형들을 변의 길이의 비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구해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찾으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잊어먹었을 땐 이걸 잽싸게 그려가지고 찾아내도 되긴 합니다만은 맨날 그 짓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대 2대 루트 3이고 1대 1대 루트 2다. 얘는 뭐 이거를 돌린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요 b를 우리가 외우는 게 이제 필요했죠.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부터 꾸준히 나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일단 안다고 우리가 여기고 다음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이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중3 거 다시 복습하시던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됐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정의를 해보겠는데 뭐를 이용해서 정의냐면 요거 삼각비를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삼각비 이용 이렇게 합시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삼각비랑 삼각함수는 좀 다른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죠. 요것을 좌표 평면에다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모델 방정식에서 많이 다뤄봤던 거죠.
1학년 때. 자, 이걸 갖다 이 원주상의 어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중심하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동경의 개념이 되는 거죠. 앞에서 나왔죠. 호도법에서 시초선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하는 동경으로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좌표 평면상의 어떤 한 점이니까 분명히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원점 기준으로 뭐 직각으로 이제 좌우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위치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얼마, 즉 이 시초선으로부터 몇 도만큼 회전했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그래서 r과 세타를 가지고도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좌표, y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반지름, 그리고 이 각, 요걸 이제 편각이라고 그러는데 반지름 r과 세타 그걸 가지고, 즉 길이와 방향이죠. 이건 거리와 방향을 가지고 이걸 나타내요. 이걸 우리가 극좌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직각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 P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Y축에서 내릴 텐데 일단 X축에다가 내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는데, 직각 삼각형 요거 좀 그려볼게요. 요 파란색 직각 삼각형 보이시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한번 적어보자. 이게 삼각비를 적어보면 이 각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라고 해요. 아까 빗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r분의 요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요 길이가 바로 뭐냐면 이 직교좌표로 썼을 때 y좌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 밑변의 요거는 x좌표가 되죠. 그래서 r분의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요 삼각형에서 어떻게 됩니까?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가 돼요. 자, 요것이 바로 삼각 함수의 정의입니다. 세타 값을 변수로 해서 거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붙였을 때 요 길이의 b를 우리가 삼각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니 그럼 뭐야? 삼각비랑 똑같구만. 이거를 왜 따로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삼각함수가 삼각비랑 다른 점은 뭐겠습니까? 삼각비는 삼각형 안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각이 0도에서 끽해봐야 180도까지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고 180도를 넘어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이 편각을 가지고 이 삼각비를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면은 이 세타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이거 플러스 방향,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 P점이 만약 여기 찍히면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각을 잴 수도 있고, 또 180도를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정의한 것이 삼각비랑 조금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지만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삼각비의 값은 다 양수였죠. 다 플러스인데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P의 X좌표, Y좌표가 이 P점이 1사분면에 했을 땐 둘 다 플러스지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했을 때는 요 X, Y의 값이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 음수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R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죠? 얘는 항상 양수예요. 하지만 x, y가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 음수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P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이제 삼각비랑 삼각함수가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수자를 이제 붙이는 거죠.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다라고 부르고, 사인의 역수, 그거를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부릅니다. COSEC 혹은 그냥 CSC로 줄여서 부릅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 역수예요. 그래서 y분의 r입니다. 요거 사실은 말이죠. 별로 중요한 게 많이 쓰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는 괜히 중요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가 있어요. 이걸 시컨트라고 해요. 시컨트 세타는 뭐냐? 이거는 x분의 r. 이거의 역수입니다. 탄젠트도 역수가 있습니다. 그걸 코탄젠트라고 해요. 얘를 y분의 x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걸 다 거꾸로 한 겁니다. 자, 기본적인 삼각함수는 3가지고 이거에 각각의 역수인 삼각함수가 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 삼각함수는 사실 6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이거에 이제 뭐 역함수인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이제 각을 역수를 취한 건데 그런 건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삼각함수는 총 6가지 종류고 그 중에서 이 3가지는 말이죠. 사실은 얘네들의 역수에 불과하니까 얘를 가지고 다룰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만 뒤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요 3가지 기본적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얘네들은 거의 역수에 불과하니까. 되시겠죠? 자, 그 책에 있는 그 정의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각의 삼각함수. 요 말 중에서 일반각의 삼각함수. 삼각형에서는 세타가 일반각이 될 수 없고 0에서 180도 사이 혹은 0에서 90도 사이가만 우리가 다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각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 세타를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의 삼각함수 하는 것을 좌표 평면에서 이 원과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을 편각 그리고 반지름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비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 그것이 삼각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위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요 3가지 기본함수가 중요하고 얘네들은 그거 역수다 하는 것이 밑에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다 됐으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강에 보면은 0도, 90도, 180도, 270도의 삼각함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요. 그냥 외울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알면 좀 쉬워요. 자,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단위원이라고 해요. 자, 중심은 원점에다 갖다 두고요. 요거 위에 어떤 한 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P라고 할게요. OP라고 하는 거의 길이가 반지름 1이기 때문에 그렇죠? P점에서 X축에다 순을 딱 내려버리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1인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요 각의 크기가 이 편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든지 관계없이 요 1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A하고 B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표시가 될 테니까 이 점이 이 원 위의 점이라면 사실은 이런 관계식은 성립하는 거죠. 이런 관계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길이가 1이니까. 자, 뭐 a, b는 여러 값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P-라고 하는 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P-.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각을 우리가, 요걸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 다시라고 하죠. 그리고 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A-B-라고 합시다. P하고 P-를 잘 비교해보세요. 자, 이 P점을 나타내는, OP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요 각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값을 한번 구해보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됩니까? 예분의 예거든요. 근데 예분의 예에서 분모가 1이면은 결국 이 B가 사인 세타의 값입니다. 그럼 이 B는 이 각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0도일 때 이 B는 0이죠. 그래서 사인 0은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예를 들어서 9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P가 여기 가서 붙었을 때잖아. 사인 90도. 그때 B 값은 1이죠.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 되는 겁니다. 응? 세타가 90도일 때 사인 세타는 1이다.
그 다음에 얘가 쭉 넘어가서 2, 3면 넘어가서 딱 180도가 됐을 때 역시 이 P라는 점에 y좌표는 0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죠. 사인 180도의 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270도가 됐다는 건 이 세타가 이렇게까지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딱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이다. 사인 360도는 당연히 0이겠죠. 사인 0과 같으니까. 자, 그리고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P가 여기 있을 때는 B는 양수지만 P가 P'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B'라고 하는 거 B가 일로 옮겨가서 아니요 P가 일로 옮겨가서 Y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는 말하자면 사인 값은 양수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P점이 이제 여기 가서 P2'라는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요 B2'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아니라 그냥 요거의 값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요거 이제 세타 2'라고 하지. 그래서 사인 값은 1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플러스 값이 되고 3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P라는 점의 좌표가 Y좌표를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0도, 90도, 180도, 270도라고 하는 것은 다 뭐야? 이 좌표 축상의 점이 위치할 때, 동경이 위치할 때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구해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코사인 0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코사인 값이 뭡니까? 이거 A거든요. 왜? 이거분의 이거. 근데 이게 바로 A잖아. 그러니까 이건 A라고. 이거 분모가 1이니까. 그럼 A 값은 뭐야? 세타가 0도일 때는 A 값은 1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 되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된 이유는 요 점에서의 말하자면 x좌표,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쭉 넘어가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세타가 270도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의 x좌표를 따지는 거죠.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270도도 0이 됩니다. 내가 좀 제대로 얘기했나?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따져야 되냐? 탄젠트. 탄젠트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쭉 연장을 시켜가지고, 요 1,0이라는 점에서 x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쭉 그은 거, 이게 요랑 만나는 점. 요거를 이제 P라고 해보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엔. 그러면 세타의 값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세타 각이 좀 커졌어. 그리고 얘를 쭉 올리면, 세타가 요 각에서 이 각으로 변했을 때, 밑변은 그대로 있고, 높이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젠트 0도라는 건 뭐야? 이 높이가 0이죠. 동경이 여기 있을 때 이 높이가 0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0도는 0입니다. 근데 탄젠트 9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각이 90도가 돼버리면요, 얘랑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라는 게 없어요. 90도가 되면. 그래서 탄젠트 90도 값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한히 큰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0도일 때의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냐? 말하자면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 동경이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됐을 때 요 높이에 해당하니까 역시 0이고요. 그러니까 사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270도가 됐을 때도 역시 탄젠트 값은 없습니다. 참고로 탄젠트는 45도가 됐을 때 1이 된다는 건 알죠? 예. 그리고 그 이후는 1보다도 커집니다. 사인, 코사인은 1보다 커질 수가 없죠. 이 원주상에 있는 점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되니까. 그래서 단위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요런 값들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물음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부호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사인에 대한 얘기 했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이 P점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 원주상에 돌아다닐 때 그거의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서는 점의 x좌표가 양수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1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양수고 2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음수가 됩니다. 탄젠트는 어떨까요? 예분의 예의 b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는 플러스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에서 양수가 되고 2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여기서는 뭐야? 여기만 점이 있으면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라는 게 예분의 예.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분의 예. 그래서 이 길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길이가 길이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양수냐 음수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분의 이걸로 따지다 보니 1사분면, 3사분면에선 플러스, 2사분면, 4사분면에선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그 교재 3번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자, 요러한 특수각의 상가함수의 값과 아울러 우리가 각 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떤 함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에 삼가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호라는 건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할 때, 즉 x, y, x좌표, y좌표, p점의 x좌표, y좌표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가 돼요. 근데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되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 4사분면에 이 동경이 위치할 때는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고요. 외우기 쉬우라고 여기는 올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해서 올사탄코, 그래서 얼싸안고 이렇게라도 유치하지만 좀 외워두자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사인이 양수인 거는 어디냐? 여기하고 여기다. 음수인 거는 여기하고 여기다. 1사분면, 2사분면 사인이 양수,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음수. 그래서 사인 이렇게 외워두세요. 한자로 이 둘 이자를 이렇게 긋는다. 그래서 처음에 긋는 건 양수, 두 번째 긋는 건 음수다. 그래서 사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서 양수고 여기하고 여기서 음수라는 얘기죠. 탄젠트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양수, 음수. 처음에 긋는 게 양수, 그 다음에 긋는 게 음수. 자, 그렇게 외워두면 여러 가지로 좀 편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긋는 거를 한 10번만 해서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야,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데는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사인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사인에서 이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코사인에서 두 번째 거 마이너스, 처음 긋는 게 플러스, 두 번째 긋는 게 마이너스로 해서, 그래서 2사분면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 우리가 상가함수를 잡으면 그게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상가함수에서 이 값의 부호를 따지는 거, 이거 나름 중요합니다. 이게 삼각비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것은 다 양수였으니까 1사분면에서만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비는. 근데 삼각함수는 일반각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이거의 부호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디서 플러스가 되고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는가 하는 거는 위에서 그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 상가함수 값을 얘기하면서 설명한 그 원리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단순한 역수기 때문에 얘하고 부호가 같죠. 그래서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고 3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사인과 코시컨트가 둘 다 음수가 된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컨트하고 코시컨트는 또 부호가 서로 똑같죠. 왜냐면 이거의 역수가 이거니까 부호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둘 다 플러스가 되고 2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탄젠트는 1사분면, 3사분면에서 플러스다. 왜? 이거분의 이거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2사분면, 4사분면에서 음수다.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걸 했을 때 음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보시고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7번부터 한번 보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개가 있는데 1번은 원점 5와 점 P 마이너스 5,12 그러면 요 P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 2사분면상에 있는 점이죠. 다음 그려보겠습니다. x, y 이 세로선보다 가로선 그리기가 훨씬 힘들어 지금 그죠? 마이너스 5, 12 요 점이 이제 P인 거죠. 원점과 얘를 이은 선분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선분이죠. 이거를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x축 양의 방향과 요 선분 사이에 요 각 이걸 우리가 동경 요걸 세타라고 하자.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그랬죠. 자, 우선 말이죠. 이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요 각으로 쭉 동경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x축에 수선을 내린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12니까 여기 13이 됩니다. 13. 빗변의 길이가 13인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얘분의 얘.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13분의 5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 얘분의 얘의 길이가 아니라 이거의 좌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양수니까 왜 이래? 5가 아니고 12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 13분의 5인데 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구하면 그거는 요 각에 대한 거고 이 각에 대해서 구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요게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3분의 5예요. 자, 그래서 P의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도 음수가 되고 P의 Y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양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P점의 X좌표의 부호가 코사인의 부호, Y좌표의 부호가 사인의 부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된다. 이거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부호 주의해야 됩니다. 사인 값, 코사인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냐?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지만 이거는 P의 X좌표분의 Y좌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2가 돼서 마이너스 5분의 10입니다. 이거 5분의 1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고 이 각은 지금 둔각이에요. 그래서 동경이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2사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건 바로 부호예요. 부호. 나머지 내용은 중3 때 공부한 거랑 같습니다. 자,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셔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1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60도면 사실은 4사분면에 가죠. 4사분면. 요게 이제 60도. 이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에서부터 길이 1짜리 선분. 그래서 단위원을 생각하면 돼요. 단위원. 그래서 여기서 요즘은 이제 P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X축에다 수선 내려가지고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좀 전과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코사인 값은 그 플러스가 되겠지만 사인하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근데 사인은 마이너스로 가도 요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냥 밖으로 이걸 빼내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인 값이 이제 음수.
그냥 3분의 파이에다가 부호만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사인 60도.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코사인 값은 어떻습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코사인은 사실 대표적인 우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러니까 1로 60도로 가나 1로 60도로 가나 어차피 x좌표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 p점에 앞에서 다 공부한 거죠. 단위원을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1이다.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는 사인하고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사실은 탄젠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뒤에서 나오는 코사인 사인의 성질 이용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뭐 배우질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제 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예제 7번. 두 문제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의 곱이 양수,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음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라.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인, 코사인의 곱이 양수라는 건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사인, 코사인이 둘 다 플러스인 건 어디입니까? 사인이 플러스인 건 여기고 코사인이 플러스인 건 여기니까 이건 1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이 둘 다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인 각은 어디냐면 3사분면, 4사분면.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건 2사분면, 3사분면이에요. 그래서 3사분면이다. 그럼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되고 1사분면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곱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세타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의 동경을 갖게 됩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음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인이 음수인 건 어디였어요? 아까? 사인 이렇게 세라 그랬죠? 사인. 그래서 3사분면, 4사분면이 사인이 음수인 거고 이때 탄젠트는 양수가 되겠죠. 음수, 양수. 탄젠트가 양수인 거는 어디냐 하면은 탄젠트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3, 4분면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사인이 플러스인 건 여기죠.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거는 이거죠. 3사분면,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랑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랑 두 가지를 따져보면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때요? 1사분면, 3사분면 요거랑 2사분면, 3사분면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역시 3사분면의 각이어야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해서 세타는 3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동경이 3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다. 이 파이는 180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2분의 3파이는 270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세타가 제 3, 4분면에 있는 각일 때 라는 얘기입니다. 3, 4분면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3, 4분면 각. 이때 이거의 값을 간단히 해라 그랬는데 3, 4분면에서 사인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절대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완전 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해서 절대값 이렇게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 4분면에선 사인은 마이너스를 했고 탄젠트는 플러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면 이거 전체적으로 확실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절대값을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어떤 값이잖아요. 뭐 a나 b처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줄여서 요걸로 바꿀 수 있죠. 두 개 더한 거니까 탄젠트 그대로 써주고, 더 이상 간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히 한 건 얘가 되겠죠. 자, 처음이라서 조금 익숙치 않아서 헷갈릴 텐데 그 밑에 유제 두 문제 있으니까 좀 연습해 보시고, 요 단원 내용이 확실하게 숙지가 됐을 때 다음 단원을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 한꺼번에 나중에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